여러분 좀 쉬셨어요?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상국 시대 중부 이남 지역에 있었던 정치 집단, 다시 말해서 마한과 진안, 변안의 취락 형태와 주거 구조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인도 마한 권역이었죠. 지금 대체로 임진강 유역 그 일대에서 남쪽으로는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북도 그리고 전라남북도 일대를 아우르는 아주 넓은 영역이 마한이 존재했던 영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상으로서 대체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한이 원래 55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 맹주격이 됐던 가장 강한 세력이 지금의 천안 아산 지역, 곡조천 유역 그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목지국이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요. 일부 또 다른 기록에는 월지국이라고도 이제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목지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지국을 중심으로 한 마한 55개국이 전체적으로 문화 양상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의 대체로 이제 한강에 지금 양평의 양수리 그 일대에서 남한강 또는 우리가 있는 용인 오른쪽에 경안천 그 일대를 중심으로 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동쪽과 그 서쪽이 양상이 좀 달라요. 그 서쪽은 소위 이제 목지국을 비롯한 소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한계 문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죠. 우리가 이제 한족이라고 하는 그 문화와 그런 족속 명칭이 부여된 게 사실은 이제 이 한때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고조선 단계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면면이 우리 역사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쪽은 소위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중도 문화 유형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소위 중도식 토기, 여철자 주거지, 그리고 무덤은 적석 분고묘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 서쪽은 주거지 형태는 네 모서리에 기둥이 세워지는 소위 사주식 방형 주거지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무덤 형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분구묘 그리고 주구토각묘. 자, 요것은 다음에 이제 무덤을 주제로 공부할 때 그때 상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서부 지방에서 나타나는 신발형 토기 탄알문당 경우 이런 소위 이 마한계 토기 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지역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지역을 이제 전체 통틀어서 마한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오른쪽 남한강의 오른쪽 다시 말해가지고 남한강의 오른쪽 소위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 영서 지역 그리고 그 동쪽은 앞에서 우리 살펴봤듯이 예 지역 동해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학교는 오른쪽은 동해 그러니까 동해라는 게 있으니까 서쪽은 영서예 영서 지역의 예다. 이렇게 해서 뭐 영서예, 영서예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화 양상이 달라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문화권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예계 문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구분을 해서 마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먼저 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역시 이제 이 마한도 시간적으로는 기원전 1세기경에 이제 이 마한의 정치 집단이 이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백제 국가가 출현하는 3세기 후반 정도, 중후반 이때까지가 이제 마한의 시간적 범위가 되는 것이고, 자 공간적으로는 우리 충북 지역 일대, 이제 서남부 지역 일대적으로요. 호남 지방의 영산강 유역일 때까지. 그런데 이제 호남 지방은 그쪽 지역의 마한 자녀 세력이 계속해서 백제가 국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마한 여러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한의 자녀 집단이 끝까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려서 마지막까지 바다에 대해서 남해안 바닷가에서 더 이상 이, 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호남 지방의 영산강 유역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쪽 지역에서 중부 지역에서 2세기, 3세기에 나타나는 그 문화 요소가 아직도 영산강 유역 호남 지방에서는 4세기 무렵에서 비로소 이제 나타난대요. 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소위 같은 이 문화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를 같은 시기로 이제 보기 어렵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주도도 역시 또 그렇다. 자, 그런 거를 좀 뭐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범위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중동 문화 유형이라고 하는 소위 예계 집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은 지금 뭐 경기도 연천에서 양평, 남한강 이렇게 해서 이제 영동 지역, 영서 지역이 잘못됐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마하는 이제 그 서쪽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두부모 썰듯이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용인을 비롯해 가지고 화성, 수원, 오산 요 일대 경안전 그 지역은 소위 말해 그 서쪽에서 나타나는 이 한 집단의 소위 마한계 문화 요소, 주거지 형태라든지 토기라든지 도 나타나고 그리고 일부 뭐예요? 동쪽인 중도식 주거지, 중도 문화 요양 이것도 이제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겸이지대다,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주거지 형태와 무덤 형태, 토기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다. 또 한 가지 특징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제주도도 문헌 기록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섬나라 주 호수에 있는 그 하나의 이제 집단 이렇게 해서 주호라는 정치 집단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자, 여기도 이제 섬나라니까 이제 아마 이 독자적인 어떤 그런 정치 이 세력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 소위 원삼국 시대에 나타나는 이 문화 요소는 더 지체가 돼 가지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우리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소위 육지에서 나타나는 원삼국 시대 문화 요소가 그대로 아직도 이제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서부 지역의 이제 취락 구조에 대해 가지고, 자, 이 시기에 오면 취락이 대단히 많이 발굴이 됐어요. 최근에 특히 유명한 그 춘천 중도 유적, 거기가 이제 소위 이제 그때 당시에 에, 이 원삼국 시대에 중도 문화권역에 큰 세력이 형성돼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하죠. 이제 아마 국읍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원삼국 시대에 취락 마을을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도형화 시키면은 아래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쥐락을. 자, 여기 보면은 조만한 요 점들은 이제 소위 이제 조만한 그냥 소촌. 대체로 한 집이 10채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조만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집단. 거기 이제 소촌이다. 그지? 이제 소촌이 3개, 4개, 5개, 그게 이제 그거를 거느리고, 어, 촌이 형성이 된 게, 촌이. 이게 이제 소촌보다는 큰 규모인데, 이제 소촌을 거느리는 그런 구조죠. 이제 거점 칠학화 되어 가는 구조. 자, 그 다음에, 요런 구조의 소촌과 촌 구조를 또 몇 개씩 이렇게 위성으로 거느리면서, 어, 이 거점 칠학 자체에서도 이제 소촌들이 또 에워서 있는, 거느리고 있는 요런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소위 이제 대촌이 되는 거죠. 대촌. 자, 그 다음에 이 대촌 단위 그룹, 대촌, 촌, 소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몇 개의 단위 그룹들을 또 동시에 네트워크화 쉽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소위 대촌 중에 구급이라고, 구급. 구급이면은 소위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소위 이 마한, 진암, 견안에서 100개의 모태가 됐던 지금 서울의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목지국, 100개국 세력, 그리고 이 신라로, 진안으로 가면은 경주에 지금, 경주 분지 안에 사로국 세력의 중심지, 또 가야로 가면은 이제 대체로 지금 김해 대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동강가야의 중심 세력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큰 국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다시 확대 발전을 해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최고 지배자가 중앙 집권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서 전체를 지배해 나가는 구조. 그것이 바로 나라라는 거죠. 나라. 그게 이제 중앙집권적 국가, 왕권 국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중앙집권적 왕권 국가로 나아가기 직전 단계까지의 기락 구조가 발달을 했다. 기락 구조가 발달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를 뭐예요? 실학의 발전 과정상에서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덤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구조가 돼서 이제 나타나죠. 그것은 무덤을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국급 정도는 거의 이전까지 앞에 봤던 북부 지역의 취락 규모 이런 시기하고는 좀 더 그거보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의 으로 따지면은 군청 소재지 정도의 읍 단위 정도 되는 그런 규모 정도로 이제 그게 이제 국읍이 되는 거죠. 대체로 뭐 고고학적으로 보면 주거지 집채가 거의 뭐 수백 기에서 1000기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이제 빽빽한 큰 마을을 이루는 그런 구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국읍에는 확실히 조사된 예는 그렇게 없지만 한호라든지 또랑 그리고 토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쌓아서 구급을 이제 방어하는 성원 칠학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요. 그 찰나가 바로 뭐예요? 국가의 탄생이다. 요 3단계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구급을 중심으로 주변에 거느리는 이 촌, 대촌, 촌, 뭐 이런 데는 거주구역, 그 다음에 수공업 생산구역, 농업 생산구역, 그 다음에 쓰레기장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마을 안에서 쓰고 버리는 물건들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무덤을 중심으로 한 매장 공간, 그 다음에 이 마을 공동체 제사 의례 공간, 이것이 이제 기능적으로 딱딱 분리가 돼서 소위 다시 이야기하면은 도시 구획이 원초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구획에 따라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저장 시설 공간, 어느 지역에는 매장 공간, 어느 지역에는 주거 공간, 어느 지역에는 쓰레기 폐기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기능분화가 일어난다. 물론 청동시대 이래 농경이 발달함에 따라 그런 기능분화는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때는 좀 더 정교하고 기획적으로 기능분화가 심화되어 나간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도시 내에서 어느 동은 뭐가 중심을 이루고 어느 동은 뭐가 중심을 이루고 이런 현상처럼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은 소위 도로라고 하는 구역에 의해 가지고 각 구역마다 그런 기능이 이제 배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도로라는 요구는 쉽사리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발굴을 해서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도로 구역에 의해서 그런 공간들이 이제 평지지락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촌이라든지 구급촌에 딸려 있는 위성촌 중에 전문적으로 수공업 전문 집단지라. 여기는 다른 일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 토기만 생산한다. 또 기본적으로 철기만 생산한다. 뭐 이런 전업적인 수공업 전문 마을들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철기를 생산했던 뭐 흔적이 나타나는 이제 서울의 풍납도성 내부에 이제 공방지 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옆에 화성 기안리 제철유죠. 그다음에 충청북도 진천 산수리 삼룡리 일대의 토기 제작 공방지고요. 그리고 진천 석장리 일대의 철기 제작 공방지 공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전문 지락이. 그러니까 이제 대구급에서 필요한 이런 물품이라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수공업 집단 지락에서 생산된 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수급을 해서 큰 구급 지락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분배한다든지 이런 거를 행위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화하고 집중해 나간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 형성 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칠학을 구성하고 있는 주거지 형태를 한번 봅시다. 지금은 마한권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한권역은 주거지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야 된다 그러죠. 그죠? 이 남한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동쪽은 예계문화, 서쪽은 마한계문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그지? 한강유역하고 영동 지역 형태, 주거지 형태는 철자형 주거지, 여자형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근데 빠른 거는 장광형, 여자형, 철자형. 늦은 것은 오각형, 육각형의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중심을 이룬다. 물론 네모난 주거지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주류를 이룬 것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주거지 내부에는 화덕이 설치된다. 화덕. 그리고 이 화덕을 소위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연기를 빼낸과 동시에 치사와 난방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부뚜막하고 기역자형 구들, 그리고 터널형 화덕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앞에 봤던 기역자형 쪽 구들은 어디에서 나타나서 벽가를 따라서 기역자로 나타나는 게 옥저에서 이제 확인된 바가 단계를 끌어놓고 가문화, 그죠?
자,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 남쪽의 예계 문화권에서도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예계 집단이 소위 앞에 말했던 옥저 또는 부여, 거기가 예족이었어요. 근데 그 집단들이 남하에서 이쪽에 거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들의 기원은 앞에 설명했죠. 열애저 초기적기 시대 옥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단결 끌어놓을까 볼제 문화, 기억자형 화살시 앞에 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도식 경길 문토기, 요거의 기원도 앞에 봤던 옥저의 이 소위 이 외반 구현 옹, 그러니까 밖으로 아가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요게 이제 항아리, 길다란 항아리, 옹형, 동모양 항아리, 그게 이제 경질문토기, 중도식 토기라고 하죠. 그 기원이 이제 대체로 옥저, 연해주 일대로 보니까 좀 조그들하고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서부 지역에는, 소위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한계 문화, 마한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오리지널 마한 문화. 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쪽 지역의 남한강 지역 동쪽에 소위 중도 유형 문화하고 달리 여기는 사주식 방형주거지. 네모난 움집 자리에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 지붕을 올리는 그런 거죠. 사주식 방향주거지다. 네 개의 기둥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일부 지역에는 기역자형 쪽 부뚜막을 설치해가지고 취사한 난방을 했다. 그것이 아까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 화성, 오산 요 일대의 점이지대에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 서쪽이나 남쪽은 전부 뭐야 사주식 방향주거지인데 거기에는 그냥 뒷벽 쪽에 터널 모양으로 이렇게 이 간단한 그런 화덕, 일자형 화덕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취사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대전 지역에, 오정동, 구성구, 구성동, 서남부 지역, 이 일대에서는 둥근 집자리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남쪽의 마흔권역 내에서도 일종의 이제, 다른 지역 집단끼리 어떤 경계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마한 문화권 내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적인 주거지로 이제 토실이에요, 토실. 다시 이야기하면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그 밑에 이제 집을 짓다. 땅굴. 이게 기록이 나와요.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보면은 마을에서는 토실에서 살았다. 근데 그 토실 구조가 마치 위에 지붕에 봉분을 올려놓은 무덤처럼 보였다. 총처럼 무덤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땅에 이 소위 이 밑으로 넓어가면 내려가면 넓도록 되어 있는 폭주머니 형태로 깊게 파고 여러 개를 이제 안에 터널식으로 밑에 통로로 연결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한 가족이 다 그렇게 거주를 했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면서 위에는 이제 지붕을 아예 땅에 묻히게 이렇게 하고 그 윗부분을 흙으로 덮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토실구죠. 이게 이제 공주 장선이라든지 이런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거하고 이제 참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이 시기에 이제 땅을 파고 만든 저장 구덩이, 저장 수열이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잘 구분이 안 돼서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주거지로 활용이 되기도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남부 지역의 주거지 역시 중서부 지역 주거지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것은 마한 문화의 전통이 계속해서 늦은 시기까지 호남 지역 일대까지 남아있다고 그랬죠. 2세기 이후에 시락, 이건 이제 이 소총 규모, 큰 규모의 취락은 없다. 왜? 그쪽이 상대적으로 큰 정치 집단이 없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만 단연 세력이 있었지만 큰 정치 집단이 없이 계속해서 백제가 남쪽으로 마한을 통합해 감에 따라 가지고 그 세력들이 밑으로 밀려서 결국은 4세기나 돼 가야 영산강 유역에 이 마한 사회에서 삼국시대로 넘으면서 영산강 유역 세력으로서 독자적인 큰 세력을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세기 이후에는 이제 평지의 큰 촌이 이제 등장한다. 역시 우리 청동기 시대도 보면은 평지성 칠학, 구릉성 칠학이 있는데 평지성 칠학이 규모도 이제 크고 여러 가지 방어 시설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나중에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화순 대공이 저기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휘락이다. 자, 여기에 이제 주거지는 원형 주거지가 있는데 이것은 호남 동부 지역, 이렇게 경상남도 쪽에 붙어 있는 순천 뭐 일대, 여수 일대, 그죠? 거기는 원형 주거지. 이 원형 주거지는 앞에 어디요? 예전에 금강유역의 대전 일대에서 또 이 지역이 나타나요. 또 방영 주거지는 사주식 방영 주거지, 전통적인 이 중부 지역, 중서부 지역의 주거지 형태하고 똑같은 게 이제 여기 나타난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마한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지? 주거지 규모가 이제 작은 거에서 점점 대형화된다. 마을의 규모가 커진과 동시에 주거지 규모도 커진다. 주거지 규모가 커지니까 하나의 화덕만 설치해가지고 추워서 안 돼. 그러니까 화덕 수도 여러 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벽을 따라가지고 습기를 제거하는 또랑을 이렇게 이렇게 파서 이제 벽을 따라서 굴을 만든다. 또 부뚜막 시설과 부뚜막 토기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벽에 화덕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이 토기를 소추로 걸어가지고 취사활동을 한 그런 형태. 이것들이 이쪽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다. 또 서남해안 해안 지역에 이 시대에 되면 폐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폐총. 자, 우리가 폐총이 제일 많은 시대는 역시 신석기 시대에 폐총이 많은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이제 농경이 보편화됨에 따라가지고 해안에서 생활할 필요가 그다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해안가의 폐총이 청동기 시대는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원삼국 시대에 들어오면 서해안과 남해안 이 일대에서 해안에 폐총이 이제 많이 증가한다. 그리고 그 폐총 뒤에는 높은 이 산이 솟아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칠학이 만들어진다. 고지성 칠학이죠. 높은 데로 올라가요. 해안이면서 높은 데로.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견해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설득력이 있는 게 이때 당시에 갑자기 좀 날 기후가 한랭화됐다고 그래요. 기후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기후가 한랭화됨에 따라 가지고 농사가 안 돼. 그래서 식량이 자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식량 자원이 부족하니까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재기하고 난리가 나듯이 이때도 집단 간에 이제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약탈 뭐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조망하기 좋은데 방어시설을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정확한지는 뭐 좀 더 많은 자료를 에, 가지고 이제 좀 더 접근을 해봐야 된다.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로 이제 주거지와 취락의 계략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그 주거지 형태다. 네. 자, 철자형, 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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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자형, 육각형, 육각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모서리 각이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여자형, 그 오각형, 요거에 각이 조금 있어요, 요게. 출입구. 이제 여기 왜 철자로 여자로 만들었냐 그러면은 요게 출입구가 돼요, 출입구. 집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여기도 마찬가지 출입구. 요것은 철자형에서 좀 더 발달된 형태. 출입구 바깥에 또 작은 우물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통로를 만들고 바깥에 들락날락하는 현관처럼 해서 피 안 맞게 이렇게 나타나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장방형, 방형 주거지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난다. 장방형, 방형 주거지, 철자형 주거지. 자, 여기 이제 사주식 주거지 이런 것들. 이건 철자형 주거지네요, 그죠? 제가 선생님 잘못 봤네. 자, 이게 이제 소위 이 원삼국 시대에 이제 중서부 지방, 특히 이 예계 문화권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거지 형태들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화덕자리가 주거지 가운데에 이렇게 놓이고, 여기는 지역자형, 지역자형 쪽구들이 이렇게 이제 놓이고, 이렇게 이제
또 여기에 화덕자리, 화덕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또 그 항목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게 한강, 하류, 경기 북부 다 예계 문화권이죠. 그 동쪽 지역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 지역 거기도 이제 예계 문화권. 그다음에 이제 영동 지역은 아예 동예로 나오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주거지 형태는 크게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벽이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게 처리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방법, 집다리 평면 형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미세한 차이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제 주거지들이 이쪽 예계 문화권에서 주로 만들어져서 살았던 주거지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자, 전형적인 이 철자형 주거지예요. 여기 출입구가 되는 거고, 섬이 내려와서 주거지 내부 바닥. 이것은 철자형 주거지의 가장 발달된 형태인 육각형 주거지예요. 육각, 육각, 육각. 이렇게. 자, 육각형이 공간 활용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도형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뭐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여기가 아궁이가 되고 아궁이를 통해서 불길이 쭉 빠져나서 난방을 할 수 있는 돌을 세워서 양쪽에 돌을 세워서 안에 공간을 마련하고 그 위에 납작한 판돌을 덮어서 돌 틈은 연기가 빠져나오고 불길이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 점토로 메꾸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죠. 이제 연통이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거. 자, 여기에 안에 내부는 불이 나가지고 주거지가 지붕 위에 올렸던 석가래라든지 지붕 구조가 이제 내부로 이제 무너져가지고 함몰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벽을 따라가지고 기둥구멍이 이렇게 이제 같은 간격으로 쭉 파여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서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별도의 또 화덕, 이 주거지는 엄청나게 큰 주거지. 그러니까 이 난방시설 쪼꾸들만 가지고는 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별도의 화덕을 하나 더 설치한 거예요. 여기는 점토로 주변을 가장자리를 이렇게 대두를 쌓고 안을 오목하게 바닥을 점토로 다지고 거기에 다시 납작납작한 강도를 깔아가지고 불을 저장해서 난방을 했는 그런 거죠. 이 주거지는 아마 하남 미사리에서 발굴된 주거지인데 여기서는 청동 거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유물이 나와서 아마 그 하남 미사리 일대에 그때 당시 한강변을 무대로 해서 큰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의 아마 우두머리 정도가 살았던 그런 집자리가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주거지 안에서 나타나는 이 소위 이 화덕자리 또는 뭐 구들시설 이런 것들. 자, 이것은 순수하게 점토벽과 점토천장으로만 만든 거. 여기 아궁이 되는 거죠. 아궁이 여기 이제 토기를 걸어가지고 치사를 해먹는데 요렇게 불길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것은 주거지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기둥을 주거지 어깨에서 바깥에 수열 바깥에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기둥을 채워서 올렸던 거죠. 자, 이것은 앞에 봤던 그 화덕 구조하고 똑같죠. 자, 이것은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점토로 가장자리를 돌리고 바닥도 점토를 깔고 거기에 납작납작한 강도를 깔아서 여기에 불씨를 저장하면서 여기 이제 화덕 난방을 했다. 이 주변에서 토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출토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치사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쪼꾸들 형태들, 이것도 이제 쪼꾸들의 개념인데, 기역자형 쪼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바로 납작한 판돌을 양쪽에 쭉 채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빠져나오고 없는데, 여기에 납작한 돌을 다시 덮어. 그리고 돌 틈은 점토로 메꾸어서 여기 아궁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를 불길이 빠져나가서 이 내부를 난방을 하는 그런 거죠.
시사 활동도 하는 구조. 그런. 자, 이 터널형, 족구들은 이런 형태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이것도 기역장이 있고 일자형이 있고, 긴 거, 짧은 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체로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문제는 여기 이제 화석자리,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점토벽식 화석자리예요. 점토벽식. 그리고 이 돌이 안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토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돌만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석식 노지. 요거는 점토식 노지. 부석식 노지. 그 다음에 점토고 돌이고 이렇게 안 깔려 있고 그냥 오목한 구덩이만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화덕. 이거는 이제 이 토광형 화덕. 그리고 점토벽을 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이것은 돌을 돌린다 그래서 위석식.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변화 과정에. 자, 그런 것들은 너무 구체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알려면 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그런 것들이 소위 예계 문화권의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에 화덕시설로 채용이 되어 있다. 그런 정도만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남부 지역의 제일 아래쪽에 영산강역에 승주댐 수몰되면서 이제 발굴을 한 그런, 이 전체 취락 중에 뭐, 극히 일부만 발굴해요. 자, 이 시기에 되면은 이제 주거지의 밀도가 청동기 시대나 이때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좁은 면적에 많은 주거지들이 들어오고 주거지와 함께 작은 요런 구덩이들은 전부 이제 주거지에 딸려 있는 저장 시설. 주거지에 딸려 있는 저장 시설이 있으면서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장 공간, 수공업 생산 공간, 농업 생산 공간, 뭐 이런 여러 기능 분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있으면서 이것은 이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밥을 해먹거나 기사활동을 하는데 식료를 저장하는 이런 주거지, 딸린 주거지에 딸려있는 저장지다. 자, 별도의 기능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별도의 저장 공간은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저장 장소인 거죠. 거기는. 이것은 대체로 여기보다 좀 높은 지대. 왜냐하면 물이 좀, 여기가 이제 이 승주댐에 이제 대곡천이라고 이제 큰 하천이에요. 그죠? 범람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구조의 이제 지락이 형성이 된다. 또 토기를 만드는 이 소위 수공업 토기 생산 공간 이런 것들도 이제 딸려 있고, 자, 이거보다 더 큰 지락은 소위 이 구급 지락은 뭐라 그랬어요? 별도의 수공업 전문 지락이 위성 지락으로 주변에 큰 지락으로 존재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고급 지락에 이렇게 공급하고 고급 지락에서 그것을 다시 하위 지락에 분배하는 그런 구조 설명했어요 앞에. 그죠? 여기 보면은 대체로 사주식 방향 주거지 가운데 둥근 구덩이를 판 타원형 소위 이 통황형 화덕이 설치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약간 장방형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폐기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취락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집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주거지 연한이 이제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지나면 화재도 나고 이러면은 그게 폐기되고 거기에 또다시 집비를 지어서 집자리를 만들고 이러니까 중복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중복이 되는데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시기가 두 시기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딱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밑에 주거지들은 전부 화재가 많이 나 있고 뭐 이렇게 폐기된 흔적들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소위 집단끼리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집단 내에서 마을 내에 집이 허물어지거나 폐기되거나 이래서 다시 이제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실학에서 이제 이 농업 생산주의가 농경지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뭐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일정 정도의 이제 농사가 벼농사, 밭농사, 논농사가 이제 보편화돼요. 그지? 네. 그래도 이때도 아직 논농사보다는 아직 밭농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많은 산화곡물들이 들어온다. 보리, 콩, 조, 수수, 밀, 뭐 요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오곡 전부 다 나온다 했다는 거죠. 또 그에 곁들여서 이제 과실류, 폐류, 조류, 포유류 이런 것들도 취락에서 많이 출토가 되니까 다양한 식생활을 했다. 과일도 먹었다. 조개도 멀리서 내륙에 있는데 바다 조개 껍데기가 나온다. 멀리서 이제 거기서 은민이 잡은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륙의 취락에까지 이제 유통되었던 그런 거죠. 그지? 자, 반유구, 논반유구, 광주의 신탄동, 뭐, 부천, 여월동, 뭐, 여러 유적들이 있어요. 이런 유적들은 뭐, 상세하게는 알 필요 없어. 어쨌든, 반유적도 나오는데, 밭이 청동기 시대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화됐다. 그리고 텃밭 같은 그런 밭들이 있어가지고, 부식으로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고 와서 이제 먹었다. 그리고 이제 논유적으로서 실제로 원삼국 시대에 논이 발굴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청동기 시대 논이 더 많이 발굴이 되는데 그 흔적으로서 이제 광주 신창동은 발굴을 했는데 저습지에서 탈곡을 해서 쭉정이 벼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퇴적층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논농사를 거기 습지에서 지었다. 그 다음 편안 장산유적에서 논이 발견됐다. 논들은 요때 당시에는 대체로 한 100평 좀 못 되는 작은, 아직도 좀 작은, 청동기 시대보다는 크지만, 그지? 논이 나오고, 그리고 구릉 사면에 계단식 논으로 이렇게 만든다. 구릉과 구릉이 이어지는 취락 밑에 골짜기에서 주로 나옵니다. 수로라든지 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집수, 물을 가두는 이런 수로, 그러니까 관계 농업이 이때 되면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활성화가 된다. 자, 물을 제어하고 관계할 수 있다는 것도 점점 뭐야? 권력 집중화가 돼서 다음 단계, 국가 단계로 이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첨단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철 생산이죠. 철. 우리나라에서 철기가 처음 나타나는 초기 철기 시대 대체로 기원전 4세기 뭐 이후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철을 스스로 생산하지는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철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우리 원상국 시대에 들어와서다. 그러나 철 생산의 직접적인 흔적인 제철로, 제철로 이런 기술들은 지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잘 발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기는 기원전 1세기 또 기원전 2세기 뭐 이런 철기들이 막 나오는데 한반도 자체에서 마한 자체에서 생산돼. 근데 제철 유적은 잘 발굴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제철 유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특징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러나 원래는 이미 원상국 시대 초기부터 제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제철 유적은 남부지방보다 중부지역에서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철기 자체는 남부지방에 더 빠른 철기들이 뭐 농기구, 무기, 공구 뭐 이런 것들, 마구도 심지어 말 같죠. 이런 것들도 빠른 것들이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철 유적은 중부지방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전부 다 2세기 중엽 이후, 2세기 중엽 이후. 그러니까 늦은 시기, 원상국 후기에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철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한반도에서 철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던 시기는 2세기 중엽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철기로 보면은 기원전 2세기 후반 이 단계부터 나오니까 그때 당시부터 제철 유적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확인을 못할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철 유적에서 제일 유명한 유적이 바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화성 기안리 유적에 황부지천 첨전에 있어요. 여기
제철 관련 유물들이 산포되어 있는 범위 보니까 20만 평. 지금 요즘 포스코 정도 되는 거예요. 포스코. 어마어마한 대규모 제철이죠. 단야로 조사되고 용해로 조사되고 이러니까 이제 다량의 제철을 하고 나면 찌꺼기, 재, 그죠? 그리고 슬래그, 쇠똥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주변에 제철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인 목탄을 생산하는 목탄 가마도 이제 주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철을 할 때 열을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온도를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송풍관이 필요한데 용해를 하기 위해서 제련을 하고 용해를 하려면 계곡인 구멍이 큰 송풍관이 필요해요. 작은 송풍관도 있고 철제도 있고 제철로 단조를 할 때 파편으로 나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만든 철기를 가는 데 사용했던 숫돌, 이런 단조 철기편, 이건 뭐 수없이 여기 이제 출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이와 함께 여기서 출토되는 토기 파편 중에 60% 이상이 낭낭계 토기들이라. 그래서 낭낭 주민들이 선진 제철 기술을 가진 낭낭 제철 기술자 집단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때는 활령기 말에 후한 말에 혼란기를 틈타 가지고 기리형 전투라고 하는 소위 마한의 신분고국이라고 하는 저기 그 소국하고, 그다음에 이 낭랑고 밑에 있던 대방군하고 한판 붙었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가장 최초의 대규모 전쟁. 이 혼란기를 틈타 가지고 이 그쪽 지역에 있던 그 제철 기술자들이, 낭랑 제철 기술자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왔다. 왜? 낭랑 토기들이 거의 60% 이상. 이 송풍광 이런 것들도 토기로 만드는데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위 중도 문화권역 내에서는 화성 기안리유적, 여기는 앞에 봤던 마한 문화권역이에요. 거기는 이런 대규모의 제철유적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진천의 석장리, 최근에는 충주의 칠금동, 또 최근에는 청주의 테크노밸리, 뭐 신도시 만드는 그 부지, 이런데 대규모로 이런 제철유적들이 이제 마한 문화권역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중도 문화권역에서는 그런 대규모 제철유적이 확인이 안 되고 전부 다 주거지 안에서, 마을 칠악 안에서, 거기에서 주로 야궁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달구어서 단조를 한다든지 단야를 한다든지, 또 일부는 용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남양주 진접 이유적인 남현 이유적인가, 거기에서는 아궁이 앞에서 이제 이 주조 철부 도끼죠. 그거를 만든 거푸집이 같이 이제 출토가 되니까 제철은 안 하더라도 있는 쇠 원료를 다시 녹여가지고 이제 주조를 했던 그런 흔적도 나오니까, 어쨌든 중도 문화권역 여기에서는 주거지 안에 아궁이를 이용해가지고 제철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다. 철기 제작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연천의 상곤리 유적이 여기 제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는 큰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아까 봤던 전업적인 수공업 제철 전문 칠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전 주거지에서 전부 다 이제 제철 흔적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대성리도 이제 일부 좀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거기서 생산됐던, 제작됐던 철기들이 주거지에서 출토된 거예요. 낫도 있고, 그 다음에 창도 있고, 철모, 그리고 여기에 나무 삽을 끼워서 끝부분이 쉽게 닳고 땅이 잘 파이게 이렇게 보석, 나무가 끼워지는 거예요. 화살촉, 뭐 이런 무기, 농기구, 공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때 당시에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제철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많은 절기를 생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 생산이죠. 토기 생산이죠. 자, 토기 생산 유적으로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우리 마항권역의 진천 산수리, 삼룡리, 그 다음에 화성의 과제리, 그 다음에 공주의 기산리, 천안 용원리,
부안, 부곡리, 뭐 승주, 대곡리 여러 유적들이 뭐 지금은 더 많아가지고 저 자신도 전체 유적을 다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대체로 아까 봤다시피 대촌 정도의 딸려 있는 전문 이 토기 생산 칠학이 이제 있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대체로 이제 이 마한 55개 소국별로 이제 어떤 토기 생산 칠학들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대촌인 경우에는 그쪽 토기 생산 전문 생산 공간이 별도로 수공 생산 공간이 구역이 돼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토기 제작이 이루어지고, 특히 진천 산수리 삼룡리에서 생산됐던 제작됐던 토기는 멀리 우리가 있는 화성, 용인 이 일대까지 공급이 됐어요. 이 일대까지. 그런데 그때 당시 풍납토성 제일 중앙인 풍납토성에는 이제 그런 흔적이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원거리에까지 이제 토기 생산된 토기가 유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 원거리 유통이 가능하게 유통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이제 대촌에 딸려 있는 이런 수공업 토기 전문 생산 기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업적으로 생산했다,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때 가마는 이제 밀폐 가마예요. 반지하식이에요. 이 터널형 가마, 이제 굴을 파가지고 만들고 위에 천장만 점토로 발라가지고 있거든요. 연소실과 소성실. 연소실은 장작 땔감을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는 거고, 소성실은 토기를 적대로 해서 토기가 굽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그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부터. 크기는 길이 한 4m, 폭 2m 정도, 높이는 1.5m 정도, 이런 정도 돼요. 바닥 경사도가 13도에서 경사요라고, 경사요. 왜냐하면 경사요에만 불길이 경사를 타고 쉽게 잘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밀폐 감마가 되는 거죠.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까지는 빨간색 토기, 산화염 토기들이 주로 생깁니다. 그것은 개방요에서 생산돼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때는 이제 밀폐가 되는 거다. 밀폐가 되는데 반밀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회청적 경질 토기가 아니고 이제 연질 토기로 제작이 되는 연질 토기 생산 가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열식 구조의 연소실도 있고 횡열실은 굴을 파고 들어가요. 비스듬하게, 그지? 원만하게, 그지? 자, 수열식은 비스듬하게 단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내려가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이것은 중국 한나라 때, 전국 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 유행했던 원요라는 거예요. 원요라는 건 둥근요인데 이제 밀폐되는 그런 형태죠. 그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원상무 시대에 나타나는 밀폐 등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탄알문 토기 자체도 전국시대 한대에 유행했던 그 토기 제작 기법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산된 토기는 밀폐된 가마에서 환원 점소, 그러니까 회색, 회흑색 연질 토기로 만들어진다. 자, 토기 생산 유통 체계를 알 수 있는 게 산수리 삼령리 가마가 화성, 마을이 뭐 용인 이 일대까지도 공급이 됐다. 그런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진천 산수리 삼령리 원상우 시대 후기 토기가 최근에 여기 진천 산수 산업공단에 들어오면서 다시 발굴을 했는데, 지난번 20여 기 조사된데 그거에 몇 배 정도 되는 토기 가마들이 그 같은 구릉 일대에서 쭉 다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대규모, 아마 그때 당시 원상국 후기에서 100개 초기에 걸쳐서 운영된 그런 가마던데, 최대 토기 생산 전문 칠학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진천 지역이다. 산소리 20여 개가 아니에요. 여기에 몇 배 정도 되는 게 더 발굴이 됐다, 최근에. 백제 토기도 나오고, 탄알문 토기, 원상국 시대 말에서 백제 토기 생산이 됐다. 자, 중도 문화권역, 예계 문화권역에서 나오는 토기의 종류에, 이제 칠학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토기들이죠. 그죠? 여기 이제 소위 중도식 경질무문 토기, 소위 이제
외방구연 옹, 그 다음에 소발 또는 완, 이게 또 뚜껑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경질 무문토기 계통.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나는 산화소성 탄화문토기. 자, 아까 환원염 소성의 밀폐감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전부 다가 회색을 띠면서 회흑색을 띠면서 연질토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구라든지 이런 쪽은 개방을 해가지고 불을 끄게 되면은 토기가 구워졌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산소가 많이 주입되는 부분은 빨간 토기를 또 굽히는 거예요. 한 가마에서 또 됐다고 하더라도 놓이는 위치에 따라 토기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소성, 산화염, 단활문 토기, 이것도 이제 일부 만들어진다. 주로 이제 시루라든지 이런 신발리라든지 외방구연 옹 이런 이제 생활용 토기들. 자, 그다음에 회색 또는 회흑색 되는 연질, 이건 주로 이제 탄활이 되어 있는 당정호 계통들이 이제 대부분 많아요. 시기도 이건 원상국 이기 이후에 이제 주로 이제 나타나고, 중도식 연질 무문토기, 이게 산화형 무문토기 계통은 좀, 무문토기 계통은 청동기 초기 저기 시대 쪽이어서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부 문양이 없는 항아리 종류도, 직구호 종류, 평적, 바닥이 납작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회흑색 무문양 토기, 이런 것들도 탄화문 토기하고 이제 같은 시기에 쭉 나타나서 이 이후에 3, 4세기 이후에 이제 백제 토기로 변화 발전해 나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탄화문 토기, 단경호, 탄화문 단경호들이죠, 그죠? 그리고 신발형 토기. 중도식 무문토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경질 무문토기. 자, 이 토기에 대해 가지고는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뭐 유적 유물의 기초 이해 시간에 또 설명도 많이 들었고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도식 경질 무문토기가 예계 문화권 동쪽 지역에서 나온다. 산할문 단경호하고 신발형 토기, 이것이 중서부 지역의 마한 문화권에서 핵심적인 토기로 나타난다. 볼게요. 자, 호남 지방의 영상항유역에 4세기 정도 시기에 비로소 원상국 시대 중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중도식 경질 무문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나타난다. 장난형 토기. 자, 이것은 이제 일부 백제 토기화된 그런 시기의 이제 토기라고 할 수 있어요. 탄화문이 찍혀 있는. 자, 뭐 탄화문 바로 이제 토기 표면에 찍혀 있는 이런 문양 형태인데, 이것은 원래는 문양이 아니고 토기 벽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방망이, 그 방망이, 나무 방망이에 요런 문양이 새겨져서 두드리니까 요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토기 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간다. 앞에 나왔던 거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생산 중에 아까 봤던 하남 미사리 주거지, 거기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유리 구슬을 만들었던 거푸집이에요. 여기 하나하나에 유리가 이제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여기 심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유리 용액을, 녹인 유리액을 여기 이제 붓게 되면은 동글동글한 이제 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리 심은 이 쇠붙이에 점토를 발라가지고 거기 세워두면 나중에 이제 굽게 되면은 빼내면은 점토가 이제 깨지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자생활 했던 벼루 같은 것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글때나 했던 사람의 주거지다. 그러니까 지배계층 주거지. 아니나 다를까 거울, 중국 한나라의 방격 규구 사신경을 모방을 해가지고 방제경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이제 거울을 가지고, 거울이 그때 당시에 뭐야, 권력의 이제 상징이었죠. 이런 수공업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낭랑을 공부를 하면서 낭랑 사람들의 고급 식생활 또는 생활문화 속에 칠기가 굉장히 많이 초토가 된다고 그랬죠. 역시 남부지방의 사만의
만진한 변환할 것인지 아마 칠기가 굉장히 성행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7기가 주로 고고학적으로 출토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은 저습지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게 강재에 있어야만 썩지 않고 물 속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는 전부 이제 이 광주 신창동 저습지죠. 아까 저 뚝정이 벼가 퇴적돼 있던 거기, 그죠? 자, 이런 괭이 농기구들, 나무 괭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나무 쇠스랑. 또 여기 자루가 빠져나갔지만 나무 괭이.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있죠. 그죠? 세형 동검의 칼집. 세형 동검의 칼집에 까만 옷질로 윤기가 나게 해서 여기에 조그만하게 여기 붙어있는 이것은 칼에 도객을 발리기 위해 도객 주머니. 나무로 이것도 질기로 요게 칼집에 요게 이제 끈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질기로 제작. 이건 뭐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이 12형 12개 현이 현. 우리 지금의 이제 가야금의 원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것은 요게 양머리에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양이두 악기, 현악기. 이게 이제 광주 신창동에서 출토되는데 무덤에서 진안과 변안 지역에 창원 다오리유죠. 성주 예산유죠. 밀양 교송유죠. 뭐 이런데, 예? 경산 신대리죠. 이런 데서 최근에 발굴을 하니까 전부 다 무덤의 부장품으로 칠을 바른 이런 양이도 악기들이 다 출토가 되고 있더라고요. 양이도 악기. 자, 지금은 악기가 뭐, 우리가 음악을 듣기 위해가 이때는 뭐 도교 의식을 한다든지 어떤 지배 권력을 표출을 할 때 거기에 은은하게 알려지는 군의상 우리 소위 말해 뭐 종묘 제례악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악기로 이제 활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칠 제품 그러니까 낭낭 무덤에서 출토되는 칠 제품은 기본적으로 칠기를 종류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칠을 입히는 제작 수법도 달라요. 여기는 전부 흑칠이에요. 이 흑칠은 전부 옷 한 종류야. 낭낭칠기에는 보니까 황칠도 있고 주칠도 있고 볼긋볼긋하게 이렇게 장식이 많이 돼 있죠. 그죠? 우리 칠기들은 다우리 유적에서 무덤에서 출토된 칠기는 그런 주칠 장식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단색의 옷칠 칠기들인데 대부분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 농기구에도 다우리 유적에서도 목재 괭이 이런 게 출토했는데 괭이 자루방망 이런 데 전부 칠이 옷칠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의 옥질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칠기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농기구 이런 것들이 농사에 아주 요즘 같으면 첨단 농기구는 거죠. 중요시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로 폐총유적을 중심으로 이제 뼈로 만든 생활용품들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뼈 화살촉 다양한 거예요. 자, 이건 뭐 사슴 뿔이라든지 멧돼지 뼈 뭐 이런 것들 주로 만들죠, 그죠? 뼈 바늘, 뼈 침. 그다음에 이것은 뭐 무슨 다른 이제 장식 용품인데 뭐 용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자, 뼈 예세라고 해요. 이건 문양을 새기거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만드는 거. 자, 그다음에 요거는 녹박 도자병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에 보이지만 여기 쇠 칼이 꽂히는 거예요. 칼 손잡이, 손칼 손잡이 맞는 거. 여기에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기에 허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차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자, 그다음에 이제 복골이라고 그러죠. 점뼈, 점치는데 여기에 뻥뻥이 많은 점이 이렇게 찢어져 있죠, 그죠? 물로 찢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록에 보면은 뭐야? 복골로 점을 소뼈로 소나 사슴 견갑골로 뼈로 점을 치는데 여기 불로 지지는데 연기 방향에 따라 길흉을 점친다. 또는 지지는데 뼈가 갈라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점을 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소위
을에 활동을 했던 그런 흔적들도 이제 우리가 칠학 유적에서 많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만권역과 주변 지역하고 이제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주로 서북한 지역의 낭낭토기, 낭낭계 유물들, 토기를 뭐 토기, 또 낭낭계 동촉, 화살촉 뭐 이런 것들이 좀 이거 보니까 전부 뭐예요? 이제 서해안을 끼고 이 유물들이 전부 출토가 되고 있어요. 동해는 일부 태백산맥 동쪽의 일부 동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부 뭐를 통해서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위로 낭낭이라든지 낭낭에서 다시 연안 항로를 통해서 중국 산동원 이중국으로 이렇게 교류했던 많은 외래계 유물들이 출토되는데 그 외래계 유물의 분포 상황을 통해서 그 많은 세력들이 많이 어느 지역과 어떤 교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오수전, 화포, 화천, 거울, 중국 거울, 한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남해안 중심으로 바닷가에서 이거하고 같은 분포권을 보는 이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것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권위 상징적인 위세품이 될 수 있는 돈도 마찬가지죠, 그죠? 또 이거보다는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하고 같은 분포권으로 이렇게 중국식 동검, 낭낭계통의 동촉, 중국 동촉,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 동검, 이 중국의 낭낭에서 출토되는 구슬들, 그 다음에 낭낭 중국 한경. 자, 요것은 다음에 고성 동해동 패종에서 변환 지역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설명할 때. 또 제주도, 아까 주호라고 그랬죠. 여기도 음성이라는 지역이 많은 이제 산지양 이런 데서 중국 한나라 때 화폐, 동전,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그래서 이것도 중국하고 일본 이런 데 교류하는 중간기찻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력배도 아니고 이러니까 가다가 한번 기착을 했다가 또 출발을 하고 풍랑을 만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교류를 했을 테니까요. 그런 흔적들이 이제 섬에서도 다 나타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끝났네요. 아, 이게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게 나중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진화과 변화는 고고학적으로 구분을 못해요. 안 돼요. 이제 같은 공통적인 현상. 그래서 진변환, 이렇게. 그 고고학적 특징은 기화질이 나는 그런 와질토기가 이때 제작돼서 사용됐다. 그 다음에 무덤을 만드는데 무덤이 대규모로 여러 개가 군집화돼서 고분군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널을 토강을 파고 널을 넣는 건 목감묘. 토강을 파고 널을 넣고 그 외부를 나무 곽을 짜서 보호하는 목각묘, 정기, 후기 이것들이 이제 중국 한대 묘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때 대규모로 축소된다. 자, 청동기가 의기라는 것은 제사 의례용품도 그죠? 소멸 세트된다. 일부 흔적적으로 이어지기는 이어지죠, 그죠? 그다음에 혈기가 대량 생산. 앞에 설명했다, 그죠?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된다. 그러니까 인구 분양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재력이 점점 커진다, 그죠? 앞에 봤다시피 활발한 대외 교류가 활발한 대외 교류. 오히려 마항권역보다 더 많은 낭낭 또는 중국, 일본 관련 유물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어요. 또 무문토기 전통 초기절기 시대 이후에 삼각형 점토띠, 점토대 토기 그리고 이제 와질 토기가 사용이 됐다. 그죠? 철기가 되는 거 앞에 나왔던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는 지금의 영남지방, 영남지방. 그러니까 소백산맥 이동,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영남지방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동쪽과 서쪽. 그래서 그 동쪽은 진안, 서쪽은 변안. 진안 12개국, 변안 12개국. 그래서 진변 24개국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뭐야? 진안은 사로국이 맹주가 돼서 신라 국가로 발전하고 변안은
소위 구야국 김해, 구야국이 발전해서 김해를 중심으로 건강가야로 발전하고 이런 변화 과정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구분이 어려운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역시 여기도 이제 기원전 1세기에서 AD 3세기까지로 이제 원삼국 시대를 이제 시대 개념을 규정을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이런 시기부터 많이 나와요. 어, 제가 볼 때는 뭐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철기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무덤에 부정품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부터 수입된 철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이 된 철기들이죠. 그런데 철기를 제작했던 공방지는 뭐 흔적이 없어요. 어쨌든 철기가 제작됐는데, 자, 이것을 이제 낙랑군이 기원전 108년에 설치되는데 그 이후에 철기 제작이 이루어졌다. 또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런 견해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저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철기가 기원전 4세기 정도에 이미 중국 철기가 유입이 돼가지고 사용이 됐는데 기원전 1세기 정도까지 우리가 철기를 만들지 못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고학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이 낭동군 설치 이전 훨씬 이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제철 유적들이 이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고학은 어디까지나 발굴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상에서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세기 후반에 이제 원삼국 시대 끝나고 고대 국가 체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고고학적인 현상은 앞에 봤던 와질 토기가 소멸되고 뭐야 회청식 경질 토기로 만들어지고 자 목관묘 목방묘 중에 소위 이 원삼국 시대까지는 낙동강 동쪽에 진안, 낙동강 서쪽에 변안 구분이 안 돼 묘제가. 그런데 이때는 뭐야 세장방형의 경주식 목광묘 그 다음에 주각과 부각을 가진 김해식 주부각식 목광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분화돼 가지고 이제 전자는 신라 후자는 하야의 지배계층의 묘제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세기 후반 4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제 이 진안이 발전한 신라, 변안이 발전한 가야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구분이 돼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 그거죠. 자, 여러분들 이 도면은 소위 이제 이 소위 영남 지방의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는 여기는 와질독이라고 하는 게 쇳불잡이, 손잡이, 호기. 제일 중요한 게 주머니호. 요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변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토기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니까 이거 와질토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와질토기, 이게 주로 옹관으로 사용되는 두형토기, 단경호, 단알무단. 이 기종은 와질토기 외에 이 네 가지 큰 중요한 종류는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쇳불잡이 항아리, 그죠? 그 다음에 주머니호, 신발형 토기, 그리고 두형 토기, 그리고 옹, 그러니까 이제 이 흔적적으로 이렇게 이제 양리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경호 그리고 그 5가지 정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요게 이제 정기고 요게 후기 주로 이제 그렇게 된 게, 요거는 토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게 아짜행 토기, 요게 아마 변화 발전한 그런 토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쪽 지역에서 주로 대체로 주거지라든지 취락 이런 생활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하고 그다음 무덤에서 출토되는 토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덤에서는 거의 전부 이제 와질 토기 많이 출토되고 취락이나 주거지에서는 이렇게 좀 더 단단한 이런 그 연질 토기, 단단한 계통에 이렇게 흑색 마연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돼서 와질토기를 전부 다 이 무덤의 부장용으로 특별하게 제작해서 만든 토기다.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러나 최근에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와질 토기도 생활유적에서 많이 축소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했다. 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들하고 무덤에서 출토되는 토기가 기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 기종도 그런 종류도 그렇고 제작 방법도 그렇고 좀 더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가 와질 토기보다도 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하고 좀 그렇다. 막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된다. 자, 생활용 토기는 주로 이제 무문토기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삼각구형 점토대 토기, 그다음에 앞에 봤던 두형 토기, 뚜껑, 시루, 완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와질 토기 기법으로 만든 이 소위 생활용 토기, 옹형 토기, 시루, 소옹, 당경호, 노형 토기, 흑색마인 토기, 뭐 이런 것들. 이건 좀 여러분들이 토기 이 명칭을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유적 유물의 기초 이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해야 된다. 이 토기 기종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원산국 경기에는 생활형 토기가 주로 이제 무문토기 전통이 이어진다. 무문토기는 초기 tel기 시대까지 그 제적 전통이 이어지고 그 토기들이 원산국 시대 초기 전기까지 쭉 이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중후기로 접어들면서 와질 토기도 생활형 토기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된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설명을 했죠. 자, 주로 이제 생활용 토기. 무문토기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무문토기 제작 전통인데 단면 삼각형이 자른 면이 잘라서 자른 면을 보면 삼각형의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초기 절기 시대에 전기, 후기 구분하는데 전기에는 단면, 자른 면이 원형, 후기는 자른 면이 삼각형. 초기 절기 시대 후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이것도 자른 면이 삼각형. 원상국 시대까지 이어진다. 단면 삼각형 점토대 토기 옹, 그죠? 옹, 이렇게. 그 다음에 뚜껑, 무문토기 계통. 무문토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가지 특징은 무문토기보다 좀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표면 처리한 방법이 목판이라는 데 긁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견고해졌다. 두형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생활에 이제 사용이 된다. 이제 이런, 토기들이 생활에 출토되는 거는 김해, 뭐 양산, 진평, 남해안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많은 폐총류죠.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 특히 경상남도 삼천포 늑도 섬유적 거기에서는 뭐 섬 전체가 원상국 시대 전기부터 쭉 이어지는 취락유적인데 거기에서 많은 토기들이 이렇게 이제 출토돼서 그 토기 유적 한 토기의 변화 흐름을 가지고 이제 원상국 시대 생활용 토기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그런 유적이다. 그리고 이제 창원 다오리 유적, 예산동, 팔달동, 뭐 이런 유적이 주로 이제 분묘 유적인데, 분묘에서도 아까, 무덤에서도 아까 와질토기, 이런 식이, 조합우각형 파수, 셰불잡이, 항아리, 그 다음에 주머니호, 이거하고 빠른 반면 삼각형 점자대 토기, 같이 무덤에서 이제 출토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칠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논산시 경기 마을은 방어마을. 우리 청동기 시대 농경이 시작됨에 따라 마을 둘레를 방어하는 목책이라든지 환호 이런 것들이 설치됐죠. 그것들이 초기 철기 시대에 이어서 쭉 원상무 시대까지 이어진다. 발굴이 된 유적이 김해 봉황제죠. 대성유적 이런 데서 발굴이 됐다. 자, 이때 두 가지 형태는 네모난 방형주거지다. 그리고 원형주거지 두 개 다가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방형주거지, 원형주거지 두 개가 있다. 근데 방형주거지는 대체로 진안 쪽, 낙동강 동쪽에 주로 많이 발굴이 되고, 원형주거지는 주로 경상남도, 진주, 사천 뭐 그 일대인데, 경남 남해 그 일대에 이제 원형주거지가 주로 있다. 규모는 대체로 4에서 7m 정도. 또 벽을 따라가지고 고래와 부뚜막이 있다. 삼천포 늑도유적에서 조사된 거는 원형주거지에서 앞에 봤던 옥저 지역에서 나오는 그 외줄고래, 그것이 있다. 근데 한 가지 특징 여기서는 외줄고래가 설치될 때 아궁이 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거의 90% 이상이더라. 근데 기록에 보니까
아궁이를 서쪽에 설치했다. 우리가 이제 보는데 왼쪽을 서쪽으로 보는 거죠. 그런 기록하고도 일정 정도 매치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은 평지에서, 전기는 주로 평지, 강가에 이제 주로 큰 취락을 이루고 있어요. 후기로 가면서 아까 고지선 취락이 나온다 그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릉으로 이제 올라간다. 목재, 창원 남산유적. 이거는 초기철기 시대부터 이제 이때까지 이어지는 제거기록이 양산 침착리유적, 양산 배점, 뭐, 위에, 이렇게. 또 이때도 이제 평지선 기락도 있어요. 거창 대열이라든지 경주 월성, 주변에 이제 이 원상지대 마을 집자리들이 이제 확인된 그런 마을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 주거지는 앞에 봤던 전기 형태 거의 방형, 원형, 지역에 따라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 지역의 원상시대 폐종 앞에 설명을 했죠. 그냥 해발 50m, 100m 이런 고지에, 독립고지에 이제 올라간다. 그 이유는 그때 한랭기후 때문에 식량과 관련된 갈등 현상 이런 거하고 이제 설명해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천 늑도, 사천 방지리, 후기는 양선 다방리, 다방리에서는 실제로 목책하고 관호도 이제 방어 실술로 확인이 됐다. 자, 이제 이게 창원의 남산, 그죠? 그게 많이 깎여나가 이 안에 전부 주거지들이 많이 이렇게 확인이 들어서 있었을 텐데 일부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원형 주거지들이 이제 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고상금 4개 기둥을 세워서 원두막처럼 지어지는 그런 거죠. 환호를 두르고 여기는 환호에서 밖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육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제 일부 육교가 있죠. 그리고 외부에 2중, 3중으로 이렇게 이제 환호를 더 중첩되게 이렇게 두는 그런 형태. 완전히 발굴을 하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전체가 돌아갔겠죠. 하나의 이제 성원 취락이 되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 이어서 이제 이런 취락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상남도 지역에 이제 원형 주거지 형태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 발굴된 것 중에 여기 자료, 사진 자료는 미처 제가 제시를 못 하는데, 진주의 난강댐 변에 평거동 유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원상국 후기에서 가야 시대까지 결치는 그런 대규모 취락인데, 거점 취락이래. 아마 거기에 이제 국급 정도 되는 취락인데, 약 한 400여 이상이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고, 일부 구간 이제 관호, 또 그 주변으로는 논이라든지 밭, 이런 생산 유적도 이제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취락이 이제 또 사진에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발굴된 원형 주거지의 외줄구들이 있죠. 요거는 예외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특이한 게 원상시대 중서부 지방의 중도 문화권에서는 벽 쪽에 여기도 납작한 돌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벽은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돌을 덮어가지고 벽의 어깨선에 이렇게 고래를 이용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원형 주거지를 있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왼쪽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늑도유적에서 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요걸 이제 벽구라고 그러죠. 이 주거지 내부에 이제 습기가 차거나 이러면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 여기에는 바닥에 뭐 돗자리라든지 깔고 이제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기둥 구멍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방형 주거지, 그죠? 방형 주거지들이 있고 기둥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서 기둥을 세워서 지붕과 이렇게 벽체를 구성한 그런 형태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빠른 것들은 삼각형 점토대 토기 그리고 와젤토기 단단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토가 돼서 원상국 시대의 주거지임을 이제 알 수 있다. 망한권역보다 주거지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죠, 그냥 원형 주거지하고 네모난 방형 주거지 두 개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죠? 자, 이 진변환 지역에서 제철 유적도 최근에 이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죠. 이 제철 유적에서는 이 소위 단야로, 이렇게 단야로는 단조, 그러니까
불에 쇠붙이를 담궈가지고 모루에 대고 망치로 두들겨서 철기를 제작하는 그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유물들이. 또, 재련 용해유적, 이건 그야말로 이제 철광석에서 쇳물을 녹여내는 그런 거죠. 이거 유적 자체는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런 흔적들은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도관이라든지 거푸질, 이런 것들이 이 송풍관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련도 했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재련 과정이에요. 철광석에서 쇳물을 녹여내서 원료초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경주의 황성동 유적 이런 데서 이제 알고 있어요. 기원전 1세기. 이게 이제 경주 황성동 유적이 경주 시내 동천동이라고 경주 시내에 있어요. 거기에 대규모 제철 유적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사로국이 신라국가로 발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철 생산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제 황성동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원전 1세기에는 주거지 안에서 주로 단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철 활동을 하다가 2, 3세기로 넘어가면 단조, 단야, 재련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점점 제철 유적이 또는 제철 공정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월성 해자 주변에도 그렇고 부산의 동네 내성 유적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제철 유적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제철 유적 주변 또는 그 멀리서 숯가마 아까 기안리 할 때 숯가마 주변에 조사됐다 그랬죠, 그죠? 이제 김해 화정이라든지 울산 달천, 검단리 확인이 되겠다. 대대적으로 확인이 됐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경주 황성동 유적에서 제철 유적에서 생산된 철에 비소라고 하는 원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소는 울산에 달천광산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 거기에 원상시대 와질토기도 출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황성동 유적의 제철 원료로서 거기에는 철광석이 아니라 흙 자체가 철 성분이 많은 토철. 그 토철을 운반을 해가지고 이제 황성동에서 재련을 했다. 철 생산을 했다.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분석을 통해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통일생산 유적도 이제 소송이고, 앞에 봤던 진천, 산수리, 삼룡리 같이 그 가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남부지방에 제대로 조사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바닥만 남아가지고 토기를 구웠던 흔적으로서 불이 벌겋게 맞아있는 그런 흔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마 중부 지역에서 마한권역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해요. 그런 것들이 김해 대성동, 사천 봉계리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때 역시 짐전환에서도 마한과 마찬가지로 복고를 이용한 전복 의뢰를 했다. 점친다. 앞에 설명을 했다.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미니어처 토기들도 많이 출토가 되겠다. 실생활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손바닥보다 더 작은 토기에 실제로 이제 사진이 좀 크게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사용품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이게 음식을 이제 담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이제 제사에 공헌하는 제기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면 된다. 그죠? 자, 이건 이제 고성 동해동 회총의 제일 꼭대기층에서 나온 청동기예요. 이렇게 새가 많이 두 쌍이 이렇게 마주보고 표현이 됐고 여기에도 약 20마리 이상의 새가 이렇게 등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걸수 문양 웅기문이 있고 여기에도 전부 다 웅기문이 고사리 문양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는 뭔가 걸 수 있는 여기에 고리가 여기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이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의뢰를 했던 그런 구덩이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어떤 의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뭐 철분이 많아가지고 뭐 토철을 대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제철을 원하는 그런 의뢰가 행해졌다든지 뭐 그걸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 이 흙 성분을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은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그것은 뭐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런 구덩이 파고 여기 많은 토기편들도 여기 있는데 탐보수에 있는데 그런 어떤 제사 의식을 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청동기가 이제 여기서 출토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문 청동기예요. 조문 청동기. 뭐 조문체가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영혼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런 의미로서 뭐 어떤 상징 의례가 이루어졌다. 지락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변환 지역의 교류 관계 역시 마항권역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 주로 내륙, 진안, 변안 내륙 지역에서는 그다지 많이 출토가 안 되고 주로 낙동강 하구, 그 다음에 해안의 도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봤던 낭낭토기, 또 중국 한나라 때 동전, 중국 한나라 때 전환경, 후환경, 중국 한나라 때 사용했던 무기 종류인 화살촉, 뭐 이런 여러 가지 중국계 유물들, 낭낭토기, 중국 한대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일대 주된. 특히 아까 설명했던 사천 늑도 있는 늑도 패ton 그 일대 거기가 거의 집중적으로 중국 한대 유물, 낭낭 유물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외에서 출토된 유물 대거 출토가 돼요. 그래서 그 늑도 유적이 섬이에요. 늑도 섬인데 그 섬이 이 소위 국제 무역항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전부 다 배로 거기에 기착을 했다가 거기에서 낙동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대구 이 일대까지 진면한 쪽으로 공급이 되고 또 거기서 2차적으로는 일본 열도로도 이제 교류가 되고 일본에서 오는 물건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항 역할을 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제주도도 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앞에 봤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마한 지역에서 중국이나 낭낭, 일본 계통의 유물이 출토되는 거고 그게 이제 흡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다면은 낭낭이 서북한 지역의 대동강 유역의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북쪽으로는 중국 선진 문물의 그때 세계 최강국으로서 화려한 이제 문화를 꽃피웠던 중국 한나라가 이제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에는 일본 외라고 하는 외에는 일본 열도 전체 그때 당시에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은 100여 개의 소국이 있었고 그 중에 명주가 이 북부 규슈에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여왕이었다. 히미코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히미코 여왕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하고 근데 거기에 중간 지점에 낭낭이 돼. 낭낭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낭낭하면은 중대무역으로 번성했다. 중대무역은 뭐예요? 중국 한해 선진 문물을 남쪽으로 내려두고 남쪽에 사만, 마한, 진안, 변안의 특산물, 외의 특산물 이것을 다시 중국으로 운송을 하고 교류하고 이게 이제 중간 어떤 중대무역으로 이제 변성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 유적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특히 취락에서 출토되는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체로 2회에 나누어서 이 원삼국 시대의 취락과 주거 그리고 취락과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취락의 모습, 주거지의 형태, 구조 그리고 생활 모습, 또 의례, 교류 이런 데 이렇게까지 이제 쭉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소위 마한만 3시간에 걸쳐 가지고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정도의 방대한 내용이고 진변환만 떼서 또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데 이것을 이제 주어진 이 강의 계획서대로 이렇게 맞추어서 다른 내용들이 많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국어 강의 내용에 나오는 것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강의한 내용하고 잘 전맥을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거나 또
미처 내용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알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대면 수업 하기 전이라도 메일을 주거나 아니면 뭐 전화도 해도 좋고 해서 질문을 하면은 언제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5주차 그리고 6주차의 일부 겹치는 그런 내용인데 어, 원삼국시대 실학과 주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취락 가지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취락 유적 자체가 조사된 경우는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역시 그 이후에 고구려 중기 후기에 천도를 하는 과정에서 성곽 위주로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다음 시간에 고구려 주거와 취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죠.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